네, 이번 코너는 마켓 플러스 코너입니다. 네,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인데요.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주가에는 힘이 없죠. 2분기 좋았고 3분기는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그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은행 CS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12만 6천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보니까요. 꼭 반대되는 리포트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발상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IT 총괄팀장이신 박강호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연구원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으로 12조 얼마 나왔습니까? 12조 5,70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만 살펴보면 좀 무의미하다. 전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어떻게 쳐다봐야 됩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생각은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내년도까지 길게 보는 좀 안목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작년 하반기를 한번 뒤돌아보시면은 이 4분기와 1분기 때 D램 중심의 재고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아마 고정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2분기도 실적 좋아지고 올해 연간으로도 아마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갖고 아마 올해 연초부터 추천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분기 때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출하량 증가라는 효과로 인해서 11개 분기 만에 이제 12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이미 이제 주가에는 선행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추세를 보면은 이제 3분기까지도 아마 반도체 부분이 이익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때 전통적으로 본다면은 언택트 효과로 인해서 이제 PC 수요가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부분도 상당히 좋았던 것이 이제 백신이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때 만약에 백신 효과가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IT 하드웨어 완제품에 대한 수요는 좀 추정치보다는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상치 못하게 반도체 어떤 그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일부 좀 생산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인해서 IT 완제품이 판매량이 둔화된다면 메모리 수요도 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현재는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약한 것이 주가의 횡보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2년 연간으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글로벌 정부들이 5G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또한은 이제 서버 네트워크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고용량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메모리 시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도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계속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정부 입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입장이 인텔이나 TSMC도 이제 들이 비메모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반도체 어떤 상황은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2023년이 더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자 시각을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1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단기적인 모멘텀은 없다. 이 말씀을 좀 길게 하시는 거네요. 그 인텔이요. 그 퀄컴을 갖다가 이제 고객사로 이제 확보를 하고 2나노미터 파운드리도 한다고 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대만에서도 어떤 특정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전망이
지금 그 연초나 작년 대비해서 지금 더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거 6개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걱정, 우려가 좀 있습니까? 걱정보다는 조금은 이제 더디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쪽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좀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높은 이제 원가 경쟁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수익성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점유율 확대는 좀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니까요. 결국에는 반도체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측면에서 본다면은 비밀분이 파운드리를 강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고객을 확보하고 어떠한 R&D를 하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쪽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알고 투자도 진행되고 이제 고객과의 어떤 퀄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R&D 그런 것들이 최소한 올해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면은 내년 이후부터는 아마 파운드리 쪽이나 비메모리 쪽에서의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글로벌 정부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나 그런 걸 맞물리면서 삼성전자는 2, 3년 뒤에 보면은 TMC와의 어떤 격차는 좀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폴더블 폰 이제 출시를 한 2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을 한 40만 원 정도 내리고, 그다음에 중고폰도 이제 2대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사은품 버즈도 준다고 그러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좀 있는데 하반기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성적표 좀 기대도 되겠습니까? 올해까지는 이 폴더블 폰이 절대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는 원래 전통적으로 갤럭시 노트가 이제 출시가 되고요. 보통 노트가 출시해서 연말까지 보통 판매량이 이제 800만 대에서 900만 대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 폴더블 폰이 그 물량을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이 삼성전자의 IM 부분에 어떤 수익성의 기여도는 크지는 않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올해 어느 정도 이제 모델을 라인업을 확대하고 가격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교체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을 준다면은 내년도에는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되게 이제 그 디자인의 차별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이즈를 확대하는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2, 3년 동안 보면은 5G 전환으로 해서 또 교체 수요. 근데 애플이 아마 2023년 정도 보면은 폴더블 폰 시장에 들어올 거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를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해 내년도 특히 시장을 확대하고 개화를 시키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확보해야지만이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시장을 확대 개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수익성이나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할 거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내년 초에 큰 수익성이 전망이 된다고 한다면 한 6개월 전에 생각한다면 폴더블 폰 부품 회사 인터플렉스나 KH 바텍 지금 주가적인 측면으로 있어서는 많이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실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매수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관점은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건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 폴더블 폰이 나오는 게 이제 갤럭시 폴드라는 시리즈 하이엔드로 본다면은 이제 9월 전후가 출시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는 올해 나온 모델 갖고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는 갤럭시 S3가 또 이제 주력이 되면서 판매량을 높이는 게 목표인 거고요. 그럼 결국엔 내년 하반기
이제 9월 달 대비로 본다면은 내년 2분기 전후로가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플이라는 전통적으로 강자가 4분기에 신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 1분기 때는 이제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폰에 대한 교체수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때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6개월 정도 지나간 시점에서 고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디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었고요. 게다가 폴더블 폰 앞으로 어떤 전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